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오늘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면서 오늘 나스닥을 중심으로 1% 넘게 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다만 다우지수가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0.05%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또 장 마감까지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희랑 계속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오늘 자금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히트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은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한마디로 AI 과열 구간에서 자금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움직인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5%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 이야기 잠시 후 마켓 무버 이슈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반도체 전반으로 좀 약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브로드컴도 빠지고 있고요. AMD도 좀 강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편 M7 종목들은 조금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이 괜찮은데 같이 좀 눈여겨보실 게 금융주죠. 금융주 쪽으로도 오늘 자금 흐름이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테슬라와 아마존도 빠지고 있고 메타도 상대적으로 버텨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에너지 쪽으로도 흐름이 괜찮네요. 자, 자금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주도한 게 엔비디아였는데요. 어제 장이 마감한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급락하는 이유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숫자만 봤을 때는 완벽하다고 해도 좀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이 681억 달러를 넘기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EPS도 잘 나왔습니다. 1.62달러로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또 시장이 주목했던 데이터 센터 매출도 623억 달러로 나오면서 AI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1분기 가이던스는 어땠을까요? 764억에서 795억 달러 수준으로 제시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 흠잡을 데가 없는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가는 어땠나요? 5% 넘게 급락을 했죠. 결국 이 핵심은 문제가 실적이 아닌 지속 가능성에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왜 이렇게 밀렸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AI 과열 논쟁이 좀 뜨거운 상태입니다. 시장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AI의 투자가 지금 정점인 게 아닐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가 급증을 하면서 현금 흐름의 부담이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결국 실적보다는 내구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또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인식까지 있으면서 시장의 기대가 너무 높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가이던스가 상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폭발적인 서프라이즈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압도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좀 구조적인 리스크까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 상위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 그리고 경쟁 심화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완벽하게 안심을 주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게 엔비디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AI와 반도체 전반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인데요. 나스닥이 오늘 그러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고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실적은 이겼지만 AI 사이클에 대한 의심을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오늘의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고용지표도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한마디로 고용은 아직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규 청구 건수 21만 2천 건으로 나왔는데 예상보다 적었고요. 계속 청구 건수는 183만 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즉, 해고 압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는 안정적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3월 초에 있을 2월 고용보고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일단 오늘의 하락장을 바꿀 만한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을 일부 완충시키는 역할은 했는데요. 시장은 고용 안정에 대한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었던 기술주의 급락 속에서 그래도 좀 다우가 보합권에서 버텨줄 수 있는 배경이 됐고요. 다만 이 고용 강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지는 못하죠. 강한 호재라기보다는 침체 우려를 막는 완충제의 역할을 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AI의 기대 조정이 시장을 누른 상황에서 탄탄한 고용이 그래도 하방을 좀 막아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시장의 한 가지 이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이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마쳤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협상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다만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 속에서 유가 급등 우려를 낮추기는 했지만 오늘 시장의 방향을 바꿀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오늘 시장 AI가 흔들었고요. 중동 이슈는 불안을 키우지는 않는 정도였다라고 오늘의 시장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특징주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오늘 엔비디아가 5% 이상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M7 전반부에 불안감이 감도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5% 이상 빠졌는데요.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월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세론이라고 하죠.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온 탓이 컸고요. 또 그동안 시장이 엔비디아에게 가지고 있었던 물음표, 이거를 좀 컨퍼런스 콜에서 해소를 시켜주나 싶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소가 좀 부족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AI 호황이 더 오래 갈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했고요. 또 최근 메타와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들어보셨었죠. 이때 서로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가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공급사와 고객사가 서로 지분을 보유한다? 칩 수요를 부풀리기에 딱 좋은 그런 논란을 빚었는데 이런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의 과잉 재고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예전에 버블닷컴 시절에 시스코가 급락했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었던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장중 강한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단에서 소프트웨어주로 머니무브, 자금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인데요. 오늘 상당히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급락했는데 긍정적인 소식이라 함은 AI 이미지 생성 도구죠. 나노바나나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2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 기존보다 속도도 빨라졌고 텍스트가 포함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이게 전에는 조금 부족했었죠. 한글을 좀 엉망진창으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에서 일어나는 반도체주에서 소프트웨어주로의 이 머니무브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글이 1.9% 이상 하락했고요.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0.19%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 기폭제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젠슨 황의 입에 달려 있었는데요. 이 젠슨 황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가 소프트웨어주들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 시장이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대표적인 이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이 세일즈포스도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이 세일즈포스가 장기 매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전망을 제시했고요. 또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AI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을 교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많이 완화시켜줬습니다. 이게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의 강한 매수세가 몰린 이유였고요. 이 세 종목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엔비디아 5.5% 급락하면서 하루 마무리 지었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단 부진했다고 말씀드렸죠. 구글도 1.78%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그 자금을 그대로 흡수해갔던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는 0.27%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했습니다.
추가적으로 M7 시장을 움직인 나머지 3가지 종목 더 보도록 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테슬라 오늘 급락하는 움직임, 이 화살표가 좀 반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장중에 2% 이상 빠졌는데요. 지난 1월 이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13개월 연속 감소했다는 소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8,000대가 조금 넘게 팔리면서 전년 대비해서 17% 감소했는데 아무래도 비아디와 같은 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가장 큰 요인으로 좀 꼽혔습니다. 애플도 오늘 0.58% 이 등락을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약보합이든 강보합이든 뭐 이 정도 M7 주가가 빠졌다고 하면은 주가를 잘 방어해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애플도 한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의 팀 쿡 CEO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애플의 신제품이 출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 어린 예고를 남겼습니다. 시장에서는 맥북 프로의 신형 모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추측이 강력하고요. 이어서 오늘 메타도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짐 크레이머가 이 메타가 다가오는 중간 선거에 막대한 자금, 6,500만 달러의 이 어마어마한 로비 자금을 투입한 게 상당히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금을 투입해서 자사의 친화적인 법안, AI 친화적인 법안이 촉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모아졌습니다. 이 3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만나보시죠. 이 테슬라의 마감가 기준 상황입니다. 2% 이상 하락하면서 오늘 부진하게 거래를 마쳤고요. 또 추가적으로 애플 0.47%, 이 정도면 M7 치고는 주가를 잘 방어해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스는 0.51% 상승하면서 그나마 오늘 주가 방어해내는 선방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3가지 종목이 더 있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반도체단의 부진에 숟가락을 얹었던 기업입니다. 바로 기업용 AI 기업 이 C3.ai 어닝 쇼크 수준의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7% 이상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20% 이상 급락하기도 했는데 이 주당 40센트의 영업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업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라는 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시장이 예상한 손실폭은 29센트였는데 이것보다도 막대한 적자를 발표한 것이죠. 거기에 CEO가 현재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직원의 26%를 감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장중에 20%대 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 장 후반부로 많이 좀 하락폭을 줄였었죠. 이 C3.ai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주들에게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는 현상이 여기에서까지 관측이 되네요. 이어서 아이온큐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기업이죠. 오늘 상당히 주가가 스카이로켓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매출이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좀 잘 나와준 데다가요. 다음 분기 그리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까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이 연간 가이던스 예상치가 1억 9천만 달러, 2억 달러가 조금 안 됐었는데 이 사측이 최대 2억 4,500만 달러의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가 된다고 밝히면서 이 주가가 급등했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죠. 이 바이두는 오늘 6.6% 급락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실망 매물이 대거 나온 탓인데요. 이 3가지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이 C3.ai 주가가 급락했다가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좀 회복이 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는 18% 이상 급락하면서 장을 마쳤네요.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 아이온큐. 오늘 양자 컴퓨팅 전반에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유입이 됐는데 그 계기였습니다. 견조한 실적 발표하면서 21% 상승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도 5% 이상 급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이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까지 만나봐야겠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이 화살표 자체는 이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지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거의 단기적으로 최고가 라인에 걸쳐져 있는 국제유가인데
이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의 3차 핵 협상을 주시하면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강했죠. 드디어 이 밤 사이에 현지 시각 목요일에 협상이 재개가 됐는데 글쎄요, 뭐 이렇다 할 만한 긍정적인 소식이라기보다는 이 중간에 미국 특사단이 이란 측 입장에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한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제유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원달러 환율 오늘 다시 한번 5원 가까이 좀 올라섰습니다. 오늘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하게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강해졌던 하루였고요.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이 상대적으로는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비트코인이죠. 역시나 같은 이유로 약세를 보였고요. 금은 안전 자산이긴 하지만요. 이번 주에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 신고가 부근에서 잠시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락폭이 그닥 강하지는 않죠. 이어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미국채 수요도 늘어나고 국채 가격도 오르겠죠.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하락하는 수순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엔비디아 실적에도 불구하고 싱숭생숭한 뉴욕 증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뉴욕 지수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다우 지수가 조금 버텨주면서 0.03% 오르는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기술주 중심으로 많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의 하락폭이 두드러집니다. 1.18% 하락으로 마감했고 S&P 500도 0.54% 내렸습니다.